자, 그 다음에 이제 개차 수열과 몇 급수 그랬는데, 개차 수열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차 수열은 매우 중요합니다. 몇 급수는 보통 내신에는 등장하고, 수능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개차 수열이야. 자, 그럼 개차 수열을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죠. 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 그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 그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를 개차라고 하는데, 그게 수열을 이뤄. 그게 또다시 규칙으로 이룬단 말이야. 그때 우린 그거를 개차 수열이라 그래. 그러면 A1과 A2의 차가 얼마? 뭐 B1, A2와 A3의 차가 B2, A3과 A4의 차가 B3이라고 봅시다. 그럼 AN과 AN-1의 차가 BN-1이 되겠지, 그치? 그때 이 차이들 B1, B2, B3, BN-1 요것들은 차인데, 이웃한 두 놈들이 차인데, 그 놈들이 규칙성을 이룬다 이거야. 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야. 그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개차 수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 건데,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설명을 미리 해놨지만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자, 만약에 여기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AN-1 여기 AN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놈들의 차가 B1이야. 여기 B2고, 뭐 알파벳은 편의상 붙이는 겁니다. B3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BN-1이 되는 거다. 그지? 자, 여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두더지가 여기서부터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A4에서 고개를 내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파낸 흙은 얼마큼이겠어? 이거지, 그치? 그래서 A4가 얼마가 될 거냐면 A1에다가 B1, B2, B3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N에서 고개를 내밀려면 어떻게 되겠어? AN은 A1에다가 B1,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이해하기 편하니까 알아두세요. 두더지가 마치 땅굴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갑니다. 그럼 BN-1까지 파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게 A1이고 요게 합의 기호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렇게. 이때 여기다 BK-1을 놓는 게 아니라 BK를 놓는 거야. 아랫줄에 일반항을 놓는 겁니다. 아랫줄에 일반항. 아랫줄의 일반항은 그냥 BN인 거예요, BN. 아랫줄이 항이 N개라고 생각을 하고 BN 이렇게 놓는 거야. 위에 신경 써갖고 항이 하나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아랫줄의 일반항입니다. 여러분 참고서 풀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몇 단계 더 내려가는 것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항수 차 때문에 막 신경 쓰는데 그럴 거 없어. 그냥 그놈의 일반항이야.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얘를 관찰할 때는 위에를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그래야지 여러분이 1부터 n-1까지 대입했을 때 얘네들이 딱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n-1로 놓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1 넣는 순간 B0부터 들어가고 n-1 넣는 순간 Bn-2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위에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아랫줄의 일반항을 고려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얘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요 자리가 이제 등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 자리가 등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능 문제에서는 요 자리가 등차가 많이 나옵니다. 등차가 한 90%라면 한 10%가 등비가 나올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내신 시험에서는 등비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 취향이에요. 근데 보통 등차를 많이 내시죠, 그죠? 왜냐면 등비를 냈을 경우에는 숫자가 매우 커져서 계산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등차를 많이 내는데 개차가 등차인 경우에는 신기한 식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개차가 등차일 때는 매우 편리한 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차 수열에서 써먹기보다는 오히려 저 뒤에 가서 군 수열에서 훨씬 더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식을 정리를 하잖아.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일반 시중 참고에서 보기는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없으실 거고, 잘 기억해 놓고 있다가, 적절할 때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 문제를 요걸로 풀어드리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자, A1, A2, A3, A4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서 A, N-1, A, N까지 이렇게 나가. 그 다음에 여기가 B1, B2, B3 이렇게 해서 BN-1. 보통 현재 요 근래 수능이나 내신 다 거의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데 가끔씩 이제 한두 단계 더 내려가는 문제도 있긴 있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내려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는 C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차가 뭐일 때? 마지막 개차가 등차로 주어질 때, 마지막 개차가 등차일 때, 개차가 등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식입니다. 마지막 거의 개차가 공차 DDD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러면 첫 번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봐, 이렇게. 첫 번째에 동그라미를 치고 식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데 그 식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봐. AN은요 A1 곱하기 더하기요 B1에 N-1 C1에 M-1, M-2 보통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시험에서 보통 한 단계 더 내려가면 D 한 다음에 M-1, M-2, M-3하고 부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매우 편리한 식인데 제대로 알아놓으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끝나는 놈이 등차 수열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럼 맨 앞에 있는 항들의 동그라미 치시고 n번째 항 구하라고 하면 A1 플러스 B1의 1분의 n-1 그 다음에 C1의 2 곱하기 1분의 n-1, n-2 그 다음에 D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n-1, n-2, n-3 선생님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항 n에 관한 식을 구하는 문제들은 이걸로 푸는 게 더 나아요. 그죠? n에 관한 일반식, n에 관한 식을 풀어낼 때는 저게 더 낫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신에서는 나오는 거지. 보통 수능에서는 그 n에 관한 일반식으로 문제를 주지 않아. 그죠? 왜 숫자 대입해서 푸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자연수 세 자리로 대답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야 돼. 몇 번째 항을 실제로 구하라고 한다고. n항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푸는 군수열 있죠. 군수열도 마찬가지로 뭐 n군의 몇 번째 항을 구하거나 할 때 그때는 바로 이제 뭐 10군이든 11군이든 그 항수가 주어진다고. 그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걸로 푸시는 게 시간 절약을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건 이제 문제 안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좀 해결해 나갈 겁니다. 실제로 개차수열 문제를 이걸로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군수열에서 이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나 쉽게 해결이 되는지 또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는데 얘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참고로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던 학생들 중에서 가끔 또 이제 재수한다고 이제 그 학원가를 떠도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근데 그 선배들이 가끔씩 또 전화가 와요. 선생님 그때 그거 뭐였죠? 하고 전화가 오는데 바로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가 오는 거야. 이거 물어보려고. 왜? 이게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거든, 그지?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보약입니다, 보약.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급수 가는데 몇 급수는 여러분 수능 출제 아이템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교과서에는 한두 문제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 보실 때 출제를 가끔 하시는데 여러분들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진 상태가 더해졌어. 이렇게. 그죠? 등차와 등비의 곱의 합이다. 이런 얘기야. 저 급수란 말이 합이란 뜻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의 극한할 때 무한급수라는 걸 배우게 됐는데 무한이 더한다 이런 얘기가 무한급수. 그러면 급수란 건 합이야. 그러면 몇 급수는 뭐냐? 등차와 등비가 곱해진 것들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 구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비수열의 합의 유도 과정과 동일해요. 그래서 주어진 몇 컷을 S를 놓고 등비수열의 공비 R을 곱한 다음에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렸어가지고 위에서 아래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로 들어져 있는 저놈을 가지고 한번 일반항을 몇 급수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몇 급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 곱하기 5, 2 곱하기 5의 제곱, 3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n 곱하기 5의 n제곱. 자, 그럼 공비가, 자, 1, 2, 3, 4 앞에 있는 놈들은 지금 등차 수열이야. 1, 2, 3 이렇게 나와서 n가는 등차 수열이고 5의 제곱, 5의 세제곱은 등비 수열이잖아, 그치? 그럼 등비 수열의 공비가 얼마니 지금? 5죠? 그럼 이때는 5s 이렇게 하시는 거야, 5s.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1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요. 5를 곱해서 밀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곱해서 밀렸으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3 밑에 2 있고 2 밑에 1 있으니까 n-1의 5의 n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빼는 거야. s에서 5s를 빼면 마이너스 4s야. 걔는 1 곱하기 5의 제곱. 왜? 5의 제곱 2개에서 5의 제곱 1개를 뺐잖아, 그치? 1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1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더해 나가서 1 곱하기 5의 n제곱. 얘는 빼기. n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등비합이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4s 값은요. 첫째 항이 5고요. 공비가 얼마? 5죠. 항수 n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4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하는 거를 이게 몇 급수의 풀입니다. 아셨죠? 등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과 동일합니다. 자, 다시. 자,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수열을 이루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 개차 수열의 일반식 얘는 여러분 저마시 풀 때도 필요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 선생님이 아까 드린 공식 때문에 이걸 기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많이 써먹습니다. 이것도 많이 써먹는데, 그거는 또 효과적으로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몇 급수는 등비수열의 합 유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